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전문가를 사칭해서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기 의심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린이들의 보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3시간 동안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도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작부터 이렇게 웃고 계시네요.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3시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바로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아무래도 분위기도 좋으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3대 지수 아주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이 좀 내려야 또 이렇게 좀 올라주고 하면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 시장이 내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서 좀 지루하게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좀 시장이 내려주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이제 정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좀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게 원래 이제 시장인데 좀 계속적으로 답답한 흐름이었거든요. 일단 금요일 날은 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이제 그 워낙에 이제 그 전날에 좀 떨어진 게 있다 보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집중되면서요. 조금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면 한 1.3% 정도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올랐고요. S&P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올랐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시장이 뭐 크게 그렇게 내릴 것 같은 모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주가가 좀 높다 뭐 과열권이다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 차트의 모양을 보면 뭐 전혀 여기서 갑자기 크게 뭐 내려간다든지 이럴 만한 어떤 징조는 전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그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미리 조금 반영했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제 파월의 그런 어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발언들의 신뢰가 생기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 국채 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건지 그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그 투자자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 계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시즌인데요. 이제 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의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제 3분기의 실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2분기의 실적 이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2분기가 좀 피크아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가 조금 이제 상존해 있는 건 맞고요. 일단 국채 금리의 하락을 보면 좀 실적은 좀 성장은 이런 것들은 좀 둔화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지표들을 이제 열어보면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좀 높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좀 저성장으로 가는데 고인플레이션의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아니면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주식시장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상당 부분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제
뭐 저성장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미리 반영했던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채권 금리가 내려오는 거다라고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지금 사실 시장의 이렇게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조금 예전에 그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됐던 그런 어떤 물가 지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6월달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있을 그런 테이퍼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이슈들이 조금 파월의 어떤 그런 어떤 파월과 옐런 재무장관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어떤 그런 좀 둘의 어떤 그런 조합으로 굉장히 시장 리드를 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어떤 위험도가 지금 좀 많이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지표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지표가 안 좋으면 좀 주가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알게 모르게 왔어요. 예전에는 지표가 좋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막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자리까지 지금 어느덧 지금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표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큰 어떤 충격 없이 왔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금요일, 목요일 정도의 그런 어떤 일순간적인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약간 어느 정도 현금은 또 가지고 그런 평상시의 시장처럼 좀 대응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시장을 좀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시장은 좀 당분간 좀 안정적인 상황 속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시 정리해 주셨는데요.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역시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있다라는 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라서 크게 우려할 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현금 보유하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 같은 거 어떤 거 챙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10년 만기 이제 미국채 입찰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이제 그 입찰이 있는 동안에 그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약간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내일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Y 대 Y 발표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좀 인플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시장에서 조금 멀어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 그 부분이 또 테이퍼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좀 관전 포인트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4일 날 수요일 날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발언이 있어요. 발언이 있고 그날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라든지 그런 이제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런 어떤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지북 발표, 그러니까 이번 7월 달에 있을 FOMC 회의 이전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베이지북인데요. 일단 그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 수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 그 수요일 날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그 미국 이제 옵션 만기죠. 예, 옵션 만기인데 뭐 옵션 만기는 뭐 매달 있는 거라서 그렇게 옵션 만기로 인해서 뭐 시장이 크게 뭐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어떤 변동성이 생기면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뭐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뭐 금요일 날 발표되는 뭐 계속적으로 금요일 날 고정적으로 발표되는 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될 때 이제 지표가 좋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지 계속적으로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만약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조금
잘 발표됐을 때 지표가 좋다라고 할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사실 테이퍼링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그렇게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나서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를 발표하면서 그 전에 이제 본인들의 포지션을 축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크게 어떤 시장에 충격이 나오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지나갔고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어차피 할 거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와도 그냥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테이퍼링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표 발표라든지 그 날짜에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보시면서 주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일정들 좀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밤에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을 시작으로 내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4일에는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증 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네, 미증 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네. 하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네. 이제 시행이 됐죠. 시행이 돼서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뭐 3인 이상은 만날 수 없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됐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런 이제 그 몇 단계 이제 코로나 어떤 이런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그게 이제 시행되면 또 다시 확진자 수가 줄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이제 네. 그 어떤 조치가 시행되면 다시 확진자가 줄면서 또 다시 이제 시장에는 또 컨택트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심해지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제한 조치를 하면 또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또 다시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이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어떤 시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몇 번이나 이걸 반복을 했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조금 이제 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됐으니까 확진자가 줄어들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증시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이제 오르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사실 증시의 어떤 반응을 하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좀 시장과 반대로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가 크게 그렇게 지수 레벨업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또 크게 내려갈 상황이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른다고 또 너무 흥분해서 막 따라가서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미리 좀 지켜보고 또 주가가 내려오면 또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기보다는 내려오면 조금씩 사고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예비로 갖고 있고 그 시장의 움직임을 좀 내 계좌에 나한테 유리하게끔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일단 네.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이틀 동안에 조금 기존과 다르게 좀 각도가 크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겼었는데요. 일단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의 어떤 흐름들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조금 충격이 있으면 한 1000포인트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였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1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양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박스권을 벗어나서 좀 위에서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니까 일단 요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의 어떤 그런 부분과 좀 같이 볼만한 어떤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매수를 했어요.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좀 매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더 보였고요. 좀 특이한 거는 그 전까지는 계속 코스닥 쪽을 매수를 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으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코스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제 많이 샀었는데 이제 코로나 막상 이제 좀 심해지고
이제 4단계의 어떤 그런 조치가 시행되니까 이제 코스피 쪽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경기 민감주. 그래서 오늘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뭐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일제히 다 반등했어요. 네, 그냥 네. 이제 좀 많이 내려왔던 경기 민감주들이 막상 코로나 4단계를 시행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먼저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코로나의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 조금 살아는 있지만 그거는 좀 나갈 때가 아닌가. 지금 이제 뭐 이 단계가 이제 4단계가 시행되면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기보다는 아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수습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으로 가면서 좀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조금 멀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간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좀 이겨내고 좀 약간 실적 장세 이제 초입부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3분기 회사별 예상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채권 금리의 향방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지수가 좀 안정되면서 종목별로 이제 있을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계좌를 조금 관리하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현금은 어느 정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말에 그 이제 다른 어떤 개인 투자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그냥 골프를 친다고 하면 치는 공이 페어웨이에 따박따박 떨어지면 그중에 그 4명의 어떤 동반자 중에 누가 이렇게 잘 치는지 크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이나 이제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이나 프로 선수들은 그 프로 선수들이 벙커에 공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러프에 공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기를 겪지 않는 게 아니죠. 예전에 그 박세리도 그 맨발로 물에 들어가서 골프를 친 적이 있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크게 그렇게 내가 타수를 잃지 않고 스코어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프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칠 때마다 똑같이 페어웨이에만 공이 다 떨어지면은 사실 프로나 일반인이나 그렇게 스코어 차이가 크게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위기 관리 능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편안한 상태, 그냥 페어웨이 공이 계속 떨어지면 사실 그게 전문가든 개인 투자자든 계좌 수익률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조심조심하는 전문가가 일반인들보다 수익이 더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떤 위기가 오고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는 조금 그 부분들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가장 큰 출발점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주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서 강약 조절을 하기는 하지만 그 강약 조절의 영역을 하기 전에 있어서 일단 지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너무 이제 주식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들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그리고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평상시에 시장이 주식이 크게 많이 상승하는 그런 어떤 수익률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시장 속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전략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혹시나 시장이 내려오면 들고 있는 현금을 갖고 조금 내려오는 종목들을 조금씩 나눠서 사고 항상 그 어떤 내려오는 시장 속에서도 이제 너무 빨리 현금을 다 쓰지 않게 지금 정도 내려오는 수준에서 그 금요일 정도에 내려오는 수준에서도 제가 아까 노란톡방에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금요일 날 경기 민감주로 베팅을 했던 게 본인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틀 정도 내려오는데 여기에다가 올인을 그냥 다 하면서 그냥 여기에 그냥 현금을 다 집어넣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이제 너무 이제 항상 큰 하락이 왔을 때 큰 데미지를 입는 경우에 그 원인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빨리 현금을 썼기 때문에 그게 크게 빠졌을 때 더 이상 그 어떤 거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단가를 맞추거나 할 수 있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본인의 계좌를 위기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항상 현금을 다 쓰지 말고 항상 현금을 갖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조금씩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가면 좀 지켜보고 현금 들고 있는 건 들고 있고 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도 하고 그렇게 조금 약간 관리를 하시는 형태로 조금 보시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는 전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또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양 매도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을 보유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수혜를 얻을 종목들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을 갖자라는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